자, 청와대가 공지에 빠졌습니다. 민정수석 그리고 대통령을 모셨던 법무장관 모두 사표를 냈습니다. 왜 냈을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검찰 얘기가 오늘 계속 수사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된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김영훈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이 오늘 알려졌는데, 문제는 오늘 사의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김영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월요일입니다. 최재경 민정수석 어제 22일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한 것이 일요일 20일입니다. 그 결과 발표가 있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또 그 다음날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과연 두 사람이 왜 사의를 표명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걸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뒀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설명이 좀 있나요? 아직 뭐 공식적인 그런 얘기들은 없는데 아직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한 거겠죠. 하나는 검찰의 수사가 워낙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했다. 이런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퇴했다는 설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정치권에서 들고 있는 얘기들인데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로 검찰을 압박하려는 청와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퇴를 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아마도 최재경 수석으로서는 그 대통령을 사상 초유로 형사 피의자로 규정한 검찰의 수사 발표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수습을 해나가야 되는 수석으로서는 이 지금까지 청와대가 과거에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요구하고 기대했던 정도의 역할, 다시 말해서 검찰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에서 검찰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상황을 본인이 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을 아마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어떤 청와대의 일종의 변호인 역할을 해야 되는, 본인은 사실은 굉장히 신망받고 존경받는 검사 출신인데 이러한 역할을 지금 상황에서 마치 청와대를 대통령을 어떤 변호하는 이런 것이 마치 민정수석의 역할처럼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견디기 어려워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두 사람의 이제 사퇴 이후 이제 제대로 보필 못했다고는 얘기했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오늘 굉장히 많은 설들이 돌아다녔잖아요. 자, 오늘 대통령이 아예 내년 초에 있을 검찰 인사를 통해서 이번에 나를 정치검찰처럼 수사한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는 설도 있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자, 김현웅 법무장관 둘 다 동시에 그만뒀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수리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이 수리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진단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는 아직 수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고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아마 김현웅 장관의 사임은 김현웅 장관의 사의 표명은 어떤 법무장관으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채 현재 어떤 이런 형사 피의자까지 이렇게 오게 된 상황에 대한 뭐 총체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최재경 수석의 사태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상당히 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박 국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그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은 별건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외형적으로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 못했다는 게 이전 사의 표명의 이유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 뭐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온다면 이 사안 자체가 간단치 않은 사안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최재경 수석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불타는 수레라고 하지만 그래서 빨리 나오라고 남들은 하지만 그런 이유로 사의를 표한 것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달, 이제 민정수석으로 근무한 지 이제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이런 사태가 올 거라고 모르고 그 다음에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장관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도의적인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지만 최재경 수석은 이 도의적인 상황과 별건으로 지금 청와대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을 도저히 납득을 못하거나 또 하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대통령과 청와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최재경 수석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서 사표를 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후자라면은 지금 청와대가 근본부터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굉장히 그 간단치 않은 일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어제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김현웅 법무장관은 월요일에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법사위에서 바로 그 조응천 의원과 대화를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장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사상 누각이다. 장관님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변호인의 그 어떤 발표 내용에 변호인이 그 발표 내용에 대한 어떤 의견을 표시를 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또 법무부 장관이 변호인의 의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이 비슷한 말씀은 직접 들으신 거 없고요. 예. 장관께서 구체적으로 세세히 보고를 못 받으시더라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이거는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실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철저히 수사를 할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회에서 뭐 다양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그 박정호 대변인 얘기했을 때 조인근 비서관이 이제 내가 아는 한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고쳤다는 거, 수정했다는 것이 이제 검찰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잖아요. 확인이 되고 뭐 여러 번 네.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조인근 비서관은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그 연설문이 바뀌어 네, 자기는 뭐 내가 아는 한 없었다는데 그거는- 조인근 비서관 모르게 정호성, 최순실 사이에 뭐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일단 좀 유보적으로 좀 봐둬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그렇죠. 같네요. 근데 이제 네.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전 조인근 비서관은 그렇게까지도 책임을 지는데 네, 김기춘 실장은 더한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관련된 이제 불리한 뭔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생각하는데 아,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은 것들은 그 증언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